제가 인사청문회를 한 10번째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상환 후보자님 그 답변 서면질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고 든 생각은 가장 성실하고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셨다 싶습니다. 물론 그런데 진보적이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안 보였어요. 특히 현재 발의돼서 심의 중인 그런 법안이나 또는 헌재에서 지금 계속 중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거의 회피하셨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의 나름의 그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걸려 있는 재판에 대해서 다른 헌법 뭐 그런 것 그냥 기존의 관행처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재판을 그동안 하시면서 법관으로서 지내오시면서 가졌던 생각 우선 좀 말씀드리고 이 답변을 회피하신 부분을 조금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디 출신이나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그런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문제 제기가 될까요? 그게 저희들의 고민거리인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돼요. 그게 정치에 계속해서 이게 정치적인 공격일 텐데 일종의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법관들이 모여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헌재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했느냐 대법원장이 임명했느냐 국회가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헌재가 판결에 영향을 받습니까? 저는 아까 방금 전에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되게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슨 청탁 보상 보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재판을 하면서 이후에 일어날 그런 예상을 하면서 재판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뭐 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거를 법원에 계신 분들이 또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들이 늘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헌재수장 후보자를 참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조, 그런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그게 무엇이든 간에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그 법원의 태도,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저는 자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예. 자, 답변을 좀 회피하신 부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저 한번 보시죠. 계속 지금 그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 PT 좀 올려주세요. 안 나오나요? 예. 대법관 퇴임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본권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도 기본권을 계속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기본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가 이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뜻으로 계속 강조를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자,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12월입니다. 초등교사 노조의 정모 위원장이 백승아, 지금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백승아 당시 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민주당의 인재로 영입됐다. 그래서 환영 논평을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저 밑에 보시면 50만 원 선고받고 정직됐습니다. 이 국민 기본권 침해 아닙니까? 위원님 좀 송구합니다만 하여간 서면 답변의 취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더 구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회피하셨던 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예, 거니까 예, 답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법률가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편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기본권이 물론입니다. 예. 맞닿을 때 제가 젊을 때는 정치적 기본권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이 정치적 기본권이 왜 지금 이렇게 금지되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 선이 뭔지 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사회에서 이 공무원이 그냥 스스로 법대로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이런 사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이조국민을 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갖고 있는 네. 덕목이 예. 아주 좀 가볍게 여겨질 수는 그 없겠다는 정도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2019년 12월에 공직선거법 개정돼서 투표권이 18세로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2022년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은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교사는 그게 다 제한돼 있어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기본권을 제한한 결과거든요. 침해한 결과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 보겠습니다. 해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사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 표를 보시면 저기 봐보십시오. 영국, 미국, 프랑스 쭉 있는데 정당 가입을 교사가 맡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만 유일하게 정치적 기부 행위를 못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거 아닙니까? 그 최근에 그 우리 헌법재판소가 교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타 정치 단체에 대해서의 포괄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령 아주 조금씩 단계 단계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어떤 표현들, 교사의 활동 같은 것들을 굳이 지금의 저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답변은 그렇게 출발해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본권에 중시를 해야 되는 건데 정치적 중립성의 덕목도 이 사회에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런 그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 행사의 내용을 좀 더 국회에서 애시해 나가는 방식으로 찾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네, 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여러모로 저희들 법관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그걸 단호하게 저희들이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지금 광범위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도 조심하고 밖에서도 좀 저희들의 LLM 진정성을 인정하는 쪽에 접점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자꾸 평행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